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8,000달러 플러스 1.2%, 이더리움 2,300달러. 트럼프 대선 토론 이후 폭발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해리스가 대통령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ETF 거래 중이라 경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코인 상승하는 속도는 빨라지지만 결코 경기가 나쁜데 코인만 상승한 장은 안 만들어지고요. 비트코인 9월 말까지 6만 달러 회복만 해주면 나스닥 연말까지 상승하면서 코인도 따라올 수 있는 희망이 존재를 합니다. 해리스가 코인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때처럼 갠슬러 의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 불투명해지니까 눈치 빠른 코인 세력들 코인 실세 갠슬러 의장 찔러보기 들어갔습니다. 리플, 솔라나, 에이다, 도지 모두 상승했지만 리플이 전체 코인 중에서도 상승이 좋았고요.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신탁 펀드의 리플 편입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8월 7일 125밀리언 미국 법원에서 리플 벌금 확정된 이후 10월 초까지 SEC가 항소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SEC 갠슬러 의장도 쉽게 항소를 못하고 있죠. 이런 와중 코인업계 1위 그레이스케일이 빠르게 리플을 재편입시켰습니다. 여기 뒤에서 새로운 단일 자산 크립토 투자인 리플 트러스트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사모 투자에 배치되고 자격을 갖춘 공인 투자자 기관들에게만 리플 트러스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리플 SEC 소송 때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먼저 신탁 포트폴리오에서 리플 삭제를 시켰는데 4년 지나고 나서 리플의 불확실성 없어지니까 이제서야 리플 재편입시키고 정상화를 했고요. 작년 7월에는 리플 부분 승소하면서 미국 코인 거래소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에서 리플 재거래 시켰고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까지 리플이 미국 내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리플은 불장, 폭락장 다 거치면서 소송이 가격 상당 폭발적으로 올 수 있는 상승을 제한시켰고요. 하지만 이번 그레이스케일까지 리플 편입시키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도 트윗통에서 놀란 표정의 게시글을 올렸고요. 리플이 올해 4월 재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계속해서 락업 해제를 했었습니다. 저점 내려가면 반드시 반등 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많게는 10억 개, 5억 개, 2억 개씩 락업 해제를 했고요. 비트코인 폭락에 리플 가격도 떨어지는데 대규모 락업 했다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이나 벌금 작게 받을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 8월에는 한국, 일본도 방문해서 리플의 협력사 늘리겠다고 브리핑도 했었고요. 작년 7월 리플 부분 승소 여기 고점부터 해서 락업 해제로 하락은 했지만 저점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의 1000원 구간 당장에 거래량 낮고 트럼프 호재도 약해져서 뚫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전혀 희망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나스닥 신고점 갱신하고 미국 경제 잘 돌아간다면 리플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빠른 반등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그레이스케일 편입되면 어느 수준까지 홀딩스 보유량 늘어날지가 관건이고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솔라나, 체인링크 순서입니다. 기존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원래 순서였고 21년 솔라나 편입되면서 라이트코인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리플도 이번 편입으로 솔라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다 생각되는데 기간비 좀 확실히 늘어나면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 중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는 개인보다 기간 투자가 메인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ETF 나스닥 거래도 했지만 솔라나, 리플, 알트코인은 기관들이 번거롭게 코인 거래소 통해서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 해결해주는 게 그레이스케일 알트코인 신탁 펀드입니다. 이후 솔라나나 리플 ETF 출시된다고는 하지만 갠슬러장 2026년까지 임기 연기된다면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연말이나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먼저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 통해서 리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펀드는 수수료가 일반 코인 거래소나 나스닥 ETF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신뢰 있는 기관이고 미국, 유럽에서 코인 기간 거래는 원탑이죠. ETF 1등 회사 블렐로도 그레이스케일 지분을 보유한 만큼 블렐로, 시티뱅크 같은 미국 유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4년 만에 다시 리플이 재편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21년부터 소송 이후로 상대적으로 상승 약했던 리플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알트코인 수익률 가장 좋은 코인들은 이전에 못 올랐거나 호재 있고 신생
프리미엄 코인 위주의 상승이 컸고요. 리플은 계속해서 리플 회사 통해서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같이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 30일 매도 순위에서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라이프 피어,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순서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하지만 보유량 워낙 많기 때문에 23,000개 팔았다고 해도 보유량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절대적인 비중이 큰 게 아니고 운영자금 회수 목적 정도일 듯 하고요. 거기에 이더리움 클래식 투신 가격 낮춰서 저점에서 싹쓸이 할 가능성도 있죠. 마더코인인 이더리움이 ETF 상장되었고 피보나치 382까지 하락에 이더리움 재단 비탈릭 창업자까지 매도로 돌아섰지만 이더리움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요. 나스닥 ETF 알트코인 중에서도 최초로 상장되었고 SEC 갠슬러가 21년부터 이더리움 소송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꼬투리 못 잡으면서 올해 ETF 무난히 통과가 되었던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가장 크지만 코인 혁신의 90%는 이더리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당장 가격 하락에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이더리움 삭제되면 비트코인이나 전체 코인판이 없어질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블록체인 혁신과 가치 저장 수단 같이 가져가는데 현재는 2019년처럼 연중 금리나 시즌으로 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좀 더 부각이 되고요. 하지만 연준이 3번, 4번 금리 인하하고 나면 낮아진 금리에 예금 자금들 새로운 혁신 있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대거 자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해리스와 2차 토론 안 한다고 트럼프 소셜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져놓고 재대결하자고 신청하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다, 2차 토론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뉴스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긴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 시합에서 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와 부패된 조 바이든이 미국을 파괴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공화당이나 시장 민심은 빠르게 트럼프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당 의원들은 트럼프 부진 탓에 캠페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가망성이 토론 이후 한층 더 불확실해졌다 다수가 인정을 했고요. 민주당 성향 강한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전체가 토론 이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나이도 고령에 고집도 세기 때문에 토론 이후 현실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하지만 트럼프 스타일이 밀어붙이기 잘하고 일론 머스크 포함 후원 기업들 더 이상 후원 못한다, 토론 더해서 확실한 거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면 트럼프도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유연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폴리마켓 지지율은 50대 49로 해리스가 우세하긴 한데 미국 대선까지 2달이나 남았고 2차 3차 토론 또 나온다면 트럼프에게도 절대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경기 좋아서 비트코인 편안하게 9월 10월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깜짝 이벤트로 트럼프까지 당선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코인 세력들 이제는 트럼프 안 될 수도 있다니까 미국 공화당 하원 움직여가지고 갠슬러 의장부터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이든처럼 갠슬러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고 갠슬러가 어떻게 알트 시장 규제 푸냐 제약을 안 하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다시 반등이 올 수 있고요.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코인 세력들 트럼프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는 하지만 코인 세력들 현금 캐시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갠슬러와 협상 통해서 코인 시장 키워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갠슬러 의장 로비를 하거나 재무장관 승진 등 갠슬러 의장과 딜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먼저 공화당 하원 통해서 갠슬러 압박을 하고 있는데 SC가 정치적인 성향 기반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공무원 제도 개혁법 위반했고 SC에 주장된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공화당 하원 주축으로 해서 갠슬러 의장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력들 채찍과 당근 주면서 갠슬러 의장 흔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결국에는 합의점 찾으면서 코인 시장 불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작을 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갠슬러 의장 리플 소송이나 지난 알트코인 바이낸스 창펑 작업 미국 구글 루나테라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소송에서 보듯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쉽게 타협을 안 한다는 점 시장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